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열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력학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단진동, 원운동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요. 단진동과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힘 분석하고 구심력의 역할, 단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힘 분석해서 또 이런들 우리 복원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었습니다. 에너지 분석도 당연히 우리가 했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열량이라고 해서 연력학에 관련된 자, 기체 분자 운동, 그다음에 열량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합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온도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정성적인 온도는 뭐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 얘기하고요. 우리는 정량적인 온도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지만 과학에서는 훨씬 더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숫자를 우리가 절대 온도 단위 켈빈 씁니다. 라는 것들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이라든가 열 에너지 전달, 열 접촉. 여러분들 접촉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열이 이동할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열 평형이라고 하는 말. 자, 열 접촉 상태인 두 물체 사이에 열이나 전자기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 교환이 없는 상태, 즉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열 평형은 온도가 같아진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열 용량과 비열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제가 등장을 시킬 겁니다. 열 용량은요.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거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열 용량은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열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열은 요는 물질 특성 값이에요. 단위 질량당, 즉 1kg을 많이 얘기합니다. 단위 질량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요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특성값,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체, 다른 물질이면 비열은 각각 다르게 결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값에 해당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식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쓸 거는 어떤 건 더 많이 쓸 거냐면 열량을 훨씬 더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열량은 CM 델타 T라고 해서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시멘트, 시암탉 이렇게도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요. 요게 중요해요. 열량을 나타낼 때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열량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동한 열을 의미해요. 즉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량,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 이렇게 잃거나 얻은 열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물리량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해요. 요 단어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어떤 온도 T로 가열해서 온도를 알고 싶을 때 그냥 이거예요. 높은 온도의 물질과 낮은 온도의 물질을 접촉해 놓으면 우리 당연히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나중에 온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부를 거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입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항상 어떻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랑 똑같네요. 자,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항상 같고요. 수식으로는 자 요렇게 나타내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변의 플러스 보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A는 온도가 낮아져서 T1에서 T가 됐고요. B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T2에서 T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양변에 플러스 부호를 맞춰주려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준 거예요. 온도의 변화량 자리에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좌변의 잃은 열량 자리에는 T1-T, 우변의 B가 얻은 열량 온도 변화량 자리에는 T-T2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잃거나 얻은 열량은 다 무엇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량으로 결정해 주고요. 자, C1, C2
M1, M2는 A하고 B 물체의 비열과 질량을 나타내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제 요게, 자, 요 식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지금 열 교환이 일어난 거냐면 A하고 B 사이에만 지금 열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론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요런 상황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열량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량계. 자, 지금 열량계 안에, 자, C1, C2, T2라고 하는 차가운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뜨거운 물체가 있었어요. 비열 질량 온도가 T2, M2, 자, T2라고, 자, C2, M2, T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어디에 넣었냐면, 자,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넣어서, 자, 나중에 열 평형 상태가 될 겁니다. 열 평형 상태가 되어서 T3라고 하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지금 뜨거운 물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열 평형 상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액체 사이에서만 열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좀 전에 썼던 열량 보존의 법칙을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열량계의 열용량, 열용량이라고 하면 이미 뭐가 좀 곱해져 있는 거냐면 열량계의 질량에다가 열량계의 비열입니다. 라지 C는 보통 열용량, 스몰 C는 보통 여러분들 비열을 나타내줘요. 자, 그래서 열량계의 질량과 비열이 곱해진 값, 이거를 우리는 열량계의 열용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열량계도 열을 흡수했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가 열을 잃었어요. 그럼 그 열을 잃었는데 그 잃은 만큼 차가운 액체도 가져가고 열량계도 가져갑니다. 라고 여러분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요 상황에서 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잃은 열량. 자, 원래 원조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잃은 열량과 뭐가 같습니다. 얻은 열량이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줄 텐데요. 자,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 C2에다가 M2에다가 얘 온도 낮아졌죠? 자, T2-T3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얻은 열량 자리에는 차가운 액체가 얻은 열량 C1에 M1에 T3-T1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 얘기해 주면 될 거라고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도 여러분 얘기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열용량은 여러분들 우리 열량계는 계속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액체, 차가운 액체랑 계속 같이 있었죠. 그래서 자, 우리 뜨거운 물체를 집어넣기 전에 자, 온도는 T1이었을 거고요. 넣은 다음에는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T3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자, 열량계의 열용량 C를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 자리에다가 똑같이 T3-T1이라고 하는 요거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표현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계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상태 변화, 그럼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도 있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을 다 우리 수문열, 잠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라주엘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단위 질량당 녹이거나 얼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Q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 자, 우리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 녹는 거죠.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를 우리는 융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특히 또 따로 부르냐면 융해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융해열을 만약에 L로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요게 중요해요. 그럼 L은 수문열, 잠열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럼
자, 수문열, 잡열이 L이라고 하는 물체를 질량 M인 물체를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ML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식을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그래프 하나 나타났는데 자, 질량이 M인 고체 물질이 있었습니다. T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온도, 자, 열을 가했어요. X축은 가열 시간, Y축은 지금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열을 가하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T2일 때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상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녹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서 T3로 증가하는 자 이런 상황을 좀 설정할 거고요. 이런 곡선을 우리가 가열 곡선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이제 냉각 곡선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가열 곡선, 냉각 곡선은 반대에 해당되는데 자, 처음에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고체 상태예요. 여기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뭐가 뭘로 좀 바뀌고 있냐면 고체가 지금 액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 액체 상태로 얘기할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기체는 아니고요. 지금 고체, 액체에 해당되는 지금 상태만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태에 따라서 좀 비열이 달라요. 자, 고체의 비열을 C1이라고 하면 액체의 비열은 내가 C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1번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이 있을 겁니다. 2번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이 있을 거고 3번 구간에서 또 흡수한 열량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자, 질량이 M인 고체가 있는데요. T1인 상태에서 T3라고 하는 액체 상태로 만들 때 우리 이 물체에 가해준 총 열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걸 좀 구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기호로 자, 우리 시그마 Q라고 자, 요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1번 상태, 즉 고체죠. 고체 상태에서 1번 구간입니다. T1에서부터 T2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C1에다가 M에다가 온도의 변화량,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1번 구간에서 물체가 흡수한 열량. 그 다음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2번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은 자, 온도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열량 CM 델타 T라고 하는 식을 쓰지 않습니다. 뭐 쓸 거예요? 요식 쓸 거예요. 자, Q는 ML이라고 하는 자, 이 물체의 우리 무엇을 우리 융의 열을 내가 L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ML. 즉 질량이 M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자, 융의 열을 이용해서 ML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또 3번 구간에서 자, 우리 액체 상태를 온도를 높이는 거네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비열이 달라요. C2에다가 M에다가 온도의 변화량 높은 온도 T3-T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자, 1번, 2번, 3번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자, 상태가 변화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열이 필요한데요. 자, 그때 융의 열이 L로 주어지면 질량 곱해서 ML이라고 하는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이거는 이제 물체가 흡수한 열량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때 방출되는 열량으로도 자, 요 ML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는 CM 델타 T, 상태가 변할 때에는 ML이라고 하는 융의 열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열량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아까 썼던 식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자, 우리 M1, C1, T1인 물질이 M2, C2, T2인 물체 B와 열 평형 상태가 도달했을 때 자, 우리 최종적인 온도, 열 평형 상태의 온도를 문자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식은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C1, M1,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자, 우리 온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설정할까요? 얘를 우리 저온의 물체라고 설정할 거고요. 얘를 고온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고. 자, 우리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라지 T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자, 우리 A가 얻은 열량, T- 스몰 T1.
자, B가 얻은 열량 C2에다가 M2에다가 얘는 온도가 낮아진 거죠. 자, T2 마이너스 라지 T라고 해줄 수 있어서 뭐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돼요? 라지 T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C1M1 더하기 C2M2분의 자,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여러분들 넘어서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거여서 우리 이렇게 쓸게요. C2에 M2에 T2 등장할 거고요. 그렇죠? 식 써주는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우리 뭐가 또 들어가게 돼요? 플러스가 들어가죠? 얘는 C1에 M1에 T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을 만들어서 쉽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은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서요. 우리 킬로칼로리, 보통 우리 열량의 단위로는 킬로칼로리를 많이 쓰는데 줄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4200줄에 해당되는 자, 에너지 단위 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요거를 처음으로 이제 알아낸 사람이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실험을 통해서 도대체 에너지는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 예전에 이제 폭포에 가서도 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했대요. 근데 이건 이제 그림은 이건 약간 정량적으로 그냥 표현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뭘로 바뀔 거냐면 우리 열량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발생한 열이 있을 때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측정해서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단위의 그냥 차이다. 둘 다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킬로칼로리도 에너지, 줄도 에너지인데 이런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014년도에 MD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에 담겨져 있는 90도씨 물이 있고요. 자, 뜨거운 물인가 봐요. 0도씨의 얼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자, 얼음을 지금 여러분들 이 뜨거운 물에 넣었답니다. 뜨거운 물에 넣은 후 얼음이 모두 녹아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자, 물의 최종적인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가 나와 있죠? 물과 얼음의 질량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의 질량 M이라고 설정할 거고 얼음의 질량도 M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얼음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자, 물에다가 지금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은 온도가 낮아질 거고 얼음은 녹은 다음에 여러분들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물이 잃은 열량과 얼음이 여러분들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식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보셔야 될 게 이거 열량계를 지금 고려하는 문제예요? 고려하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면 열량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져 있습니다. 얼음의 융해열이 또 문제 좀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열량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단열용계예요. 열량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열량계는 지금 고려하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원래 열량 보존이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물이 잃은 열량. 자, 물이 열을 잃겠죠? 잃은 열량과, 자, 얘는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자, 뭐가 얻은 열량? 얼음이 얻은 열량. 얻은 열량은 항상 같습니다. 얘는 이제 얼음을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할게요. 나중에, 자, 우리 열 평형 상태 됐을 겁니다. 열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우리가 T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잃은 열량씩 갈게요. 자, 비열 우리 얼마로 주어져 있죠? 다 C라고 주면 주어져 있죠? 물의 비열 C, 질량 M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90에서 T로 지금 낮아졌으니까 90-T라고 표현하면 좌변은 물이 잃은 열량. 자, 그럼 우변에 얼음이 얻은 열량을 써야 되는데 근데 먼저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얼음이 먼저 녹아야 됩니다. 녹을 때 사용된 열량 뭐라고 써주면 돼요? ml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자, 물의 비열 C, 질량은 M.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뭘 써주면 되냐면 0도씨에서 T로 올라갔으니까 T-0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냥 T랑 똑같은 거네요. 온도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그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도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우리 요거 잠깐 좀 먼저 얘기하자면, 1도씨랑 1켈빈은 절대로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1도씨의 변화량이랑 1켈빈의 변화량은 같아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 도씨를 써도 되고 켈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도씨로 그냥 온도의 변화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정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ml 남고, 자, 90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 넘겨주시면, 여기는, 자, cm 되고, 자, c에다가 m에다가 90 남고, 자, 우리 우변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줄게요. 자, 마이너스 ml은 좌면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2에다가 cm 델타 t라고 하는, 자, t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없어져요? m은 그대로 없어지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t 넘겨서 표현해 주시면은 자, 우리가 비교해 줄 수 있는 것들, 자, c도 약분되면서 넘겨서 나타내 주는 게 45 마이너스 우리가 얼마로 20분의 L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 비교 표현해 주면 자, 2번을 답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열량 보존의 법칙은 좀 간단하게 문제도 풀면서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은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출 문제들 항상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열량 보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량 보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우리 열 팽창에 관련된 내용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